총성 한 번 울리지 않은 고요한 회의실에서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100달러라는 숫자가 전광판을 강타했고 바다 한가운데엔 173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갇혀버렸습니다. 평화를 논하겠다던 21시간의 만남이 어떻게 최악의 인플레이션 청구서로 둔갑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당장 생존 플랜을 다시 짜야 하는지 추적합니다. 막연한 희망 회로를 박살낼 가장 냉혹하고 뼈아픈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완벽한 폭풍 속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7.47%, 그리고 8.14%. 오늘 아침 아시아 시장에서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기록한 수직 상승률입니다. 단숨에 배럴당 102.31달러와 104.43달러를 찍어버렸죠. 절대 뚫려서는 안 될 100달러라는 최후의 저항선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간 겁니다. 시장에 충격 흡수 장치 따위는 없습니다. 원유 가격의 폭등은 기업의 생산 단가를 즉각적으로 마비시키고 수입 물가를 통제 불능으로 밀어넣는 명백한 데드크로스입니다. 도대체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장은 이토록 격렬한 발작을 일으킨 걸까요? 21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 정부 대표단이 마주 앉아 협의한 시간입니다. 결과는 완벽한 파국이었죠. 종전을 논의하겠다며 마련된 중재 테이블에서 양국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은 냉혹하고 영리합니다. 이 무의미한 마라톤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사실을 전쟁 장기화라는 확실한 시그널로 일궈냈습니다. 대화가 끊긴 자리에 남은 것은 폭주하는 유가뿐입니다. 그런데 협상 결렬이라는 팩트가 시장을 덮치기가 무섭게 세계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그곳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이 지나가는 유일한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박살나자마자 미 해군이 이 해협의 봉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이 타전되었습니다. 전쟁 내내 바다를 쥐고 흔들려는 이란과 즉각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군사력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좁은 바다가 통제되는 순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그대로 셧다운됩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이 무력 시위를 벌이는 이 시한폭탄 같은 장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우리의 이웃들이 위태롭게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6척의 대, 그리고 173명의 대한민국 선원. 강대국들의 자존심 싸움에 휘말려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 무스카트 항에 그대로 억류되어 버린 우리 국민의 숫자입니다. 외신 보도는 참담하죠. 짧은 휴전 기간 동안 라이베리아, 중국, 심지어 일본과 연계된 선박들까지 14척 넘게 속속 이곳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유조선을 포함한 우리 선박 26척은 여전히 발이 묶인 채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173명의 생존과 국가 에너지 안보가 걸린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경제의 최전선을 방어해야 할 정부는 도대체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까요? 80%.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장의 동요를 막겠다며 내민 숫자입니다. 정부 비축률을 풀지 않더라도 민간 기업들이 평시 대비 80%에 달하는 재고 물량을 5월분까지 확보해두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철저히 시한부 선고에 불과하죠. 4월과 5월을 버틴다고 한들 5월이 지나도록 억류된 유조선들이 귀환하지 못하고 해협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방어막은 전무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세워둔 방파제의 시효가 한 달 남짓 남은 셈입니다. 이 골든타임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동안 우리 경제의 내부에서는 어떤 치명적인 붕괴가 시작되고 있을까요? 100달러를 넘긴 기름값은 이제 배를 타고 우리 내수시장에 상륙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치솟고 이는 곧장 밥상 물가와 공산품 가격을 무자비하게 끌어올립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환율까지 겹친 상황에서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경제. 구조상 에너지 쇼크는 고스란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연결됩니다. 성장률은 곤두박질 치는데 물가만 기형적으로 솟구치는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물가불길을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이제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주한 진정 공포는 무엇일까요?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환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방법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고금리 장기화는 확정적인 미래가 되었습니다. 빚으로 버티던 부동산 시장과 이자 갚기도 벅찬 한계 기업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이 바다를 건너와 여러분의 대출이자를 가차없이 끌어올리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산산조각 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사태가 잘 해결될 거라 믿으며 손을 놓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104달러의 유가, 21시간의 무의미한 협상, 그리고 기약 없이 갇혀버린 173명의 국민. 이 명백한 팩트들 앞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은 독약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방어적인 투자 스탠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을 기회로 삼는 소형 모듈 원전, SMR 같은 차세대 기술 기업이나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도 자체 실적을 내뿜는 나스닥 100 주종, 주도주 위주로 자산을 재배치하십시오. 이슈가 돈이 되는지 아니면 돈을 잃게 만드는지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의 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